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6쪽 항등식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이제 1차 방정식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항등식의 개념을 먼저 소개하게 되겠죠.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는 겁니다.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 됩니다. 일반어를 먼저 한 다음에 특수어가 되는 겁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x를 만족하는, 즉 참여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게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1차 방정식엔 그 해가 하나가 될 것이고 2차 방정식엔 2개, n차 방정식엔 해가 n개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고교 과정에서는 크게 5차까지는 다루지가 않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 4차 방정식까지 다루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해법의 출발사상이 곱셈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4차일 때까지. 자, 이런 항등식의 개념은 이 개념적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용,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냐면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이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했을 때 x 더하기 4가 ax 더하기 b라고 둔다면 풀이 해법과 풀이 도구로서 얘기를 드린다면 x는 x 있는 길이 묶으면 영이 되는 이런 구조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그래서 a에 관한 항등식, b에 관한 항등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로 이 x에 관한 항등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면 얘가 0이 되든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마이너스 7이 되든 2분의 3이 되든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얘가 반드시 x의 개수가 0이 되고 그 다음 뒤에 얘들이 독립적으로 0이 되어줘야지만 항상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 값이 3이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거는 특수한 x, 즉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x에 관계없이 임의의 x,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면 자, 이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x 있는 걸로 묶어주고 x 없는 걸 해줘서 0꼴로 만들어서 반드시 얘가 0이 되고 반드시 얘가 0이 되게 풀어라. 이게 이 문구가 나오든 이 문구가 나오든 이 문구가 나오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팁으로 도구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xy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곱자리는 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x 있는 거, y 있는 거, 그 다음에 xy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반드시 1번이 0이 되고 2번이 0이 되고 3번이 독립적으로 다 0이 되어야 이 식이 xy, 임의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조까지만 다루도록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년이 올라가서 쓰이는 이 구조. 그 예전에 이 의미가 깊은 거는 그 학생들이 새로 왔는데 공부를 기본적인 머리는 있는데 고1 때 수학을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월이 학원이 심야 규제도 없고 이래서 한 2시, 3시까지 나도 총각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어차피 계속 일을 하는 타입이니까 새벽같이. 그래 애들은 2시, 3시까지 학교 마치고 들어와서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 걔들이 고2 때 시험을 어떻게 됐냐면 거의 다 90점대 이렇게 맞았었죠. 근데 거기 틀린 문제가 이거죠. 이 풀었는데 x에 관한 항등식 이거 고1 건데 마치 그런 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런 구조 x가 있는 거 묶어주고 없는 거 0꼴로 이래 하는 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남네요. 자, 이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x에 관계없이 이미 x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면 이런 구조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 그거 하나 언급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가볍게 꼼꼼히 디테일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4번 미정계수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죠.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방식에서 정해지지 않는 어떤 문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그 문자를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지수를. 그래서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계수 비교법 같은 거는 우리가 그 계수에 대한 성질을 아는 거는 앞에서 당식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 보면 뭐 어떤 2차식 어떤 식에 대해서 제곱 완전 제곱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x 4제곱의 계수와 x 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2번 풀어 적어서 필요 없는 것만 전개했죠. 그런 계수적 성질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계수 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주로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법 찾을 겁니다. 거의 수치 대입 반응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이미 x, 모든 x,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계없이 이런 거, 그 문구 자체가 그 다음 이런 풀이 도구, 그거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번 저번 시간인가 이런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연결성 항등식을 배우고 나눗셈 정리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눗셈 정리하면서 인수 정리까지 다루게 되겠죠. 이런 개념적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쉽게 말해서 모양은 바뀔 수가 있고 자별 요변이 같다. 이런 게 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눗셈 정리를 하는데 방정식을 배울 때 하는 게 아니고 왜 나눗셈 정리를 할 때 항등식을 배우고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나눗셈 정리식이 나눗셈 정리라는 것이 fx 여기가 어떤 fx를 gx로 나눌 때 몫이 qx가 될 것이고 쭉 계산했을 때 여기가 나머지가 라지 x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에서 했던 성질들이 식으로 확장된다 그랬죠. 이 10이 되면서 나머지가 5가 되어서 17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6 곱하기 2 더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인수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표현법만 다를 뿐이지만 자변 우변식은 동일하다는 거. 수에서도 17은 표현법은 다르지만 6 곱하기 2 더하기 5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대로 이 부분이 확장이 되어서 fx는 gx, qx 더하기 rx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 이 좌변식과 우변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 때로는 이 f에 미지수가 있거나 혹은 이 사이에 여기서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때 이런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 맞죠?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이 숫자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에 명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겠죠.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1차식이나 2차식이면 얘가 3이라면 주로 우리가 뒤에서는 수치 대입법
이 식이 0되게 하니까 2나 3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미정계수를 해결한다. 연립 방정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치 대입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적어보고 갈게요. 39쪽에 필수제 1번 연결선을 자꾸 잡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정리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나눗셈 정리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 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의 학습에서 계수 비교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다항식의 전개에서 계수를 찾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빠르게 필요할 때 이제 정확히 계산하는 연습을 배웠다는 거죠.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2차항 계수가 B고 여기가 A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자, 2차항 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자 C는 해결이 됐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계수 비교법을 하는 연습을 보여주는 거고 용어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수치 대입법 그 사용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상수는 3이기 때문에 얘가 3이 된다면 해결했을 것이고 1차항 계수를 비교해 봅시다. 마이너스 2는 1차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1차항 생길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A가 되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2차항 계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2차항 계수가 여기다 적을까요? B가 되겠고 2차항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지금 X는 봅시다. 2차항 생길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A를 마이너스 1 알아냈으니까 그럼 1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법에서 찾는 게 옵니다. 자, 그 다음 수치 대입법 어떻게 조금 더 대입해서 물론 계수 비교법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자꾸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수학이 이제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실제 생활에 안 쓰인다 하지만 이런 사고과정적인 학문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고과정을 하면서 수치 대입법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 다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다? x에 0을 대입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이 전체가 0이 되네? 이 전체가 0이 되네?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되는 것이 마이너스 2의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a 값은 1이네. 계수 비교법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효율적으로 즉 말한다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게 수학을 하는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을 키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집어넣었던 것이 대입했던 것이 이게 0 되는가? 그런다면 얼마?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 되기 때문에 전체가 0 되고 여기가 0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되고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아니죠? 3b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3b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고 6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이 되니까 b는 2. 적절하게 이 인수 얘들이 0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집어넣었던 것이 x에 2가 되겠죠. x에 2를 대입하면 0 되면서 2 되고 3 되니까 6c 2를 대입하면 2는 4이 8 되고 마이너스 12 되고 마이너스 2 되니까 14 되니까 6이 되겠죠. c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뭐냐면 너네가 미정계수법 용어가 미정계수법에서 어떤 풀이를 했을 때 계수비교과가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건 계수비교법 써라, 이런 건 뭐다? 수치대입법을 써라, 그거를 소개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출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자, 그 다음 그냥 한번 가볍게 본다는 것은 됐죠. 확인 체크 46번도 이런 구조, 이제 x 세제곱이 있을 때 이런 구조가 이제 뒤에 연습 문제는 45페이지에 하여튼 45페이지 28번 정도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거를 여기서 먼저 소개한다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28번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 확인 체크는 그냥 계산 연습상에서 보시는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제 4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40페이지의 필수 예제 문제도 실제 기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죠. 왜? 학년이 올라가면 풀이 도구를 배우는 거니까. 관계없이 이미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뭐다? 그걸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각각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풀이 도구를 배우는 거니까요. 이런 풀이 도구를 많이 알고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문제 풀 때 그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학교 기출지 풀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서 저도 야 잠깐만 이거 안 풀린다 하면서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풀이 돼서 보면 바보 등신, 야 이거 K가 항등식이야 당연히 이렇게 풀었어야지, 이렇게 접근했어야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이 과정에서 아는 것이 먼저고 자꾸 그런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패시지 2번입니다. K에 관계없이 이런 문구가 나왔으니까 K에 관계없이 가면 뭐다?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K가 그냥 이런 군더더기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는 보고 조금 뺏겨 적을게요. 이런 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자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반드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연립 방식은 푸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더 확장돼서 밑에 문제까지 한 번 더 소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것까지는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요게 풀이 도구로 작용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든 실수 xy, 그럼 이래 되면 이런 게 보편적인 거죠. 되는 거지. 여기가 또 뭐 xy 항이 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어떤 영역상 경계선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이거는 x, y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묶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문구를 보시고 항등식이구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뭐 고1 내신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지. 제가 그래서 그 선을 잡는다는 거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는 거 적으면 밑에 보고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영이 되니까 결국에 a 빼기 b 더하기 2가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연립 방식 풀어줘서 ab 값을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번 시간은 요 문제까지 풀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 여기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잠깐 조금씩 언급하도록 할게요. 요거에서 관련된 거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조금 풀이 과정에서 줄일 수가 있으니까 44쪽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연습 문제 20번이 되는 겁니다. x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무조건 여기서 K에 있는 거 연습 문제 20번입니다. K에 있는 거, K에 없는 거는 0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계산 조심하시고요. 계산 따르지 말고 많이 연습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적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y제곱. 하실 수 있는 거는 중간 과정을 생각해서 시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y 더하기 2는 0 이꼴로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 원론 속에서 이런 원칙 속에서 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서 문제 해결을 요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식이 생길 것이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3에 x 더하기 y 있는 것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6이 돼서 x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나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래서 제가 공식을 그냥 정확히 빠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21번도 진행을 하죠. 임의 실수 xy니까 빨리 x 있는 거, y 있는 거 지금 했던 그 펜던트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상수 없는 것들이 없게 나왔고 지금 여기 문제를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x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허를 찌르는 공격이죠. 예,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적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2에 x 되고 마이너스 c 되고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차근히 한번 이 부분 뒷부분 전개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0 돼야 되니까 상수항이 0 돼야 되겠죠. 그럼 c는 2라는 겁니다. c 2가 되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0이 됐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묶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2가 x가 묶여지는 거. 근데 어차피 상수항이 0 되니까 여기서 c를 해결하니까 a 더하기 b만 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c가 해결되니까 c가 2니까 a가 4가 되겠죠. b는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되니까 a는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제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a 빼기 b 빼기 요거는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22번 x, y인데 조건이 추가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활용한다는 말은 뭐 x에 있는 거 상수항 이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변형하면 y는 x를 밑에 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살짝 이 기존 내용을 탄탄하게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전개는 그냥 보고 제가 조금 적을게요.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a는 0이 되어야 될 것이고 a는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해결해지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냥 단독적으로 언급되는 부분 자체를 한번 그냥 얘기를 하면 여기서 두 문제 정도까지는 할게요. 26번, 27번 시간이 되겠죠. 한 문제 정도 하면 되겠네요. 26번을 언급하도록 하죠. 한번 문제 보세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은 1.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근이니까 근의 1을 넣고 K에 관한 항등식을 쓸지 아니면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1을 넣을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 자체가 순서가 명확히 잡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K에 관계없이 근을 1로 갖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K에 관계없이 근을 1로 갖는다 했을 때,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1을 넣는 것인가? X에다 1을 넣는 것인가? 아니면 1을 넣은 다음에 K 항등식을 만들 것인가? 예, 후자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된다면 바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접근하셔야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제가 대입했는데 적을게요. 1 더하기 1을 대입하면 K 빼기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2의 M이 될 것이고, M 더하기 2M인 것이 0이 되겠죠. 이제 K가 항등식. 그러니까 그 순서조차도 시험 나온다면 내신 칠 때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가야지, 이런 문제들에서 생각하면 늦다는 겁니다. 자, K를 묶어준다면 남은 거 여기 1이 될 것이고, K를 묶어준다면 여기가 M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니까 상수는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는 2M이 될 것이고, N이 0 되겠네요. M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N은 얼마? 2가 되겠죠. 문제에서 M과 N의 값을 뭐하라 그랬나요?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정도가 그냥 이 교재에서 나누는 점은 스텝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문제 풀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